한기국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내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텐트는 그대로 둔 채 자신들만 문제 삼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이나 각종 법률에 있는 평등권을 위배한 것으로 그대로 직권남용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권남용 및 협박죄 등으로 박원순 시장을 설득을 해보고 또 여러 경고를 하고 그러고도 안 되면 행정 대집행이라든지 저희들에게 허용돼 있는 그런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해 탄계국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내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텐트는 그대로 둔 채 자신들만 문제 삼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이나 각종 법률에 있는 평등권을 위배한 것으로 그대로 직권남용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권남용 및 협박죄 등으로 박원순 시장을 하지만 서울광장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하고 있는 탄핵 반대 단체를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천막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태극기와 탄핵 반대 구호가 걸린 천막 40개.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지난 1월 21일 무단 설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관리 권한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광장 부근에서 소란을 피워 시민들의 불편이 크고 천막에 CCTV를 불법으로 설치했다는 겁니다.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죄, 그리고 불법 CCTV 설치를 통한 개인정보법 위반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고발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즉각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주민 소환도 추진하겠다며 맞섰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963일째 설치된 세월호 추모 천막 14개는 그대로 둔 채 탄핵 반대 천막만 고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세월호 톤토 측을 고발을 조치하기는커녕 오히려 한치 빈틈없이 광장을 수거하겠다고 건설을 쳤어요.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고. 서울시의 고발 조치에 대해 경찰은 서울광장 천막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 보수단체가 3년 전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추모 천막을 철거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라며 박 시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 서울광장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하고 있는 탄핵 반대 단체를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천막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태극기와 탄핵 반대 구호가 걸린 천막 40개.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지난 1월 21일 무단 설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관리 권한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광장 부근에서 소란을 피워 시민들의 불편이 크고 천막에 CCTV를 불법으로 설치했다는 겁니다.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죄, 그리고 불법 CCTV 설치를 통한 개인정보법 위반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고발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즉각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주민 소환도 추진하겠다며 맞섰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963일째 설치된 세월호 추모 천막 14개는 그대로 둔 채 탄핵 반대 천막만 고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세월호 톤토 측을 고발을 조치하기는커녕 오히려 한치 빈틈없이 광장을 수거하겠다고 건설을 쳤어요.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고. 서울시의 고발 조치에 대해 경찰은 서울광장 천막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 보수단체가 3년 전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추모 천막을 철거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라며 박 시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 서울광장에 설치된 텐트를 둘러싸고 진행된 서울시와 탄핵 반대 단체들의 신경전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형사고발에 이어 강제 철거 방침을 밝히자 해당 단체가 맞고발 방침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광장 한쪽에 텐트 40여 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탄기국 측이 40일째 농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진 철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시는 이틀 전 탄기국 대표 등 7명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한 데 이어 오늘은 강제 철거 방침을 밝혔습니다. 가능한 한
설득을 해보고 또 여러 이 경고를 하고 그러고도 안 되면 행정 대집행이라든지 저희들에게 허용돼 있는 그런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해 탕계국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내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텐트는 그대로 둔 채 자신들만 문제 삼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이나 각종 법률에 있는 평등권을 위배한 것으로 그대로 직권 남용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권 남용 및 협박죄 등으로 박원순 시장을 하지만 서울시는 세월호 텐트 14개 중 11개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 설치했으며 불법 텐트 3개에 대해서는 변상금 900여만 원을 부과했고 앞으로도 자진 철거를 계속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서울광장의 텐트는 강제 철거를 하더라도 집행 시점은 헌재의 선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서울광장에 설치된 텐트를 둘러싸고 진행된 서울시와 탄핵 반대 단체들의 신경전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형사고발에 이어 강제 철거 방침을 밝히자 해당 단체가 맞고발 방침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장 한쪽에 텐트 40여 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탄기국 측이 40일째 농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진 철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시는 이틀 전 탄기국 대표 등 7명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한 데 이어 오늘은 강제 철거 방침을 밝혔습니다. 가능한 한 설득을 해보고 또 여러 이 경고를 하고 그러고도 안 되면 행정 대집행이라든지 저희들에게 허용돼 있는 그런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해 탕계국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내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텐트는 그대로 둔 채 자신들만 문제 삼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이나 각종 법률에 있는 평등권을 위배한 것으로 그대로 직권 남용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권 남용 및 협박죄 등으로 박원순 시장을 하지만 서울시는 세월호 텐트 14개 중 11개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 설치했으며 불법 텐트 3개에 대해서는 변상금 900여만 원을 부과했고 앞으로도 자진 철거를 계속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서울광장의 텐트는 강제 철거를 하더라도 집행 시점은 헌재의 선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올해 들어 첫 번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려서 박근혜 대통령 합성루드 파문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문제 등 8건의 징계안이 논의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 단 한 건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장승철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루드화 전시회를 주최했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여성 비하라는 비판에도 당직 정지 6개월의 당내 징계 말고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진다든지 이로 인해서 의원직을 사퇴한다든지 이래야 할 문제라고는 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2달 만에 열린 오늘 윤리특위에서는 표 의원 징계안을 자문심사위원회에 넘겼을 뿐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때 경비경찰관 역사를 잡은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 카메라 들어와. 동료 여성 의원에 대한 발언도 논란이었습니다. 너 그렇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웃지 마시고. 왜요? 왜 웃어요 그럼 난? 반년 가까이 된 이 사안도 소위로 회부해 추가 논의하기로 해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징계안의 처리 시한을 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국회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19대 국회 윤리특위에는 모두 39건의 징계안이 회부됐지만 처리된 건 고작 한 건이었습니다. MBC 뉴스 장승철입니다. 올해 들어 첫 번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려서 박근혜 대통령 합성루드 파문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문제 등 8건의 징계안이 논의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 단 한 건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장승철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루드화 전시회를 주최했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여성 비하라는 비판에도 당직 정지 6개월의 당내 징계 말고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뭐 법적인 책임을 진다든지 이로 인해서 뭐 의원직을 사퇴한다든지 이래야 할 문제라고는 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2달 만에 열린 오늘 윤리특위에서는 표 의원 징계안을 자문심사위원회에 넘겼을 뿐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때 경비경찰관 역사를 잡은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 카메라 들어와. 동료 여성 의원에 대한 발언도 논란이었습니다. 너 그렇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웃지 마시고. 왜요? 왜 웃어요 그럼 나? 반년 가까이 된 이 사안도 소위로 회부해 추가 논의하기로 해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징계안의 처리 시한을 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국회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19대 국회 윤리특위에는 모두 39건의 징계안이 회부됐지만 처리된 건 고작 한 건이었습니다. MBC 뉴스 장승철입니다. 오늘 28일날 오늘 뭐 그 아들 사유나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뜨끔학교 사유나라 하는데 그 사유나라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뭐 한편에서는 속 시원하다 한편에서는 또 막 울고불고 막 더 해야 된다고 개지랄 틀던데 어쨌든 간에 뭐 졸업식 풍경들이 상당히 오늘 멋진 풍경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예. 물론 이제 그 많은 자료들을 검찰에 넘기려고 이제 아침부터 이제 불이 나게 싸매는 모양인데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 아니면 그래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어떤 그 세력들이 있다 그러면 자칫하면 고영태와 관련된 이 모든 기록들을 그냥 버릴 수도 있어요. 검찰에 안 넘기고 영원히 매장시켜 버릴 수 있는데 이거 진짜 단디 지켜봐야 됩니다. 단디 지켜봐야 돼요. 그래도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 이제 또 애국 감시단들이 하나 결성이 돼 가지고 다 감시해야 부분들에도 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이들이 파일들을 어떤 그 또 소각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증거 인멸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시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졸업식 날 그래도 뜻깊은 그 저기 야당상 받은 하나의 후보가 있다며요. 그렇죠. 그 지금 우리가 원래 이제 표창장을 줄래 했는데 표창장 줄래 했죠. 뭐 야당에서 봤을 때는 이 큰일 났다 이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어제 방송을 봤나 봐. 그걸 우리가 먼저 줘야 되겠다. 최순실 여사께 아주 뭐 큰 훈장을 하나 줄 것 같아요. 그 한 장 주고 그다음에 박영수 뜨끔 저기 그분한테도 이제 졸업장 그것도 하나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특별상. 그것도 필요한 게 없죠. 그 특별상이 뭐냐면 이제 90일 동안 그 뭐 박 대통령 뭐 조사했지만 아무도 밝혀진 게 없다. 밝혀진 없는 무성가상을 하나 줘야 됩니다. 그렇죠. 무성가 중을 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뭐 저기 또 하나 또 그 상 그 드러난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66명이 눈 뜨고 90일 동안 달라붙었는데 그 수많은 돈이 왔다 갔다 했다고 저기들이 입으로 매일 브리핑할 때 씨부러졌겠는데 뇌물이라고는 이런 돈 나오지 않았다. 이런 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상 하나 줘야 또 상 하나 줘야 돼요. 또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 저기 이 지금 사건이 최순실 국정농단이 아닌 금마 그 고볼구 소위 말하죠 영태도가 불량한 그 친구의 어떤 국정농단으로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이하를 수사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게 이제 편파적 수사라 그러는데 최순실 국정농단의 이전 기획자가 고영태 게이트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모든 수사 원점으로 간다면 고영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왜 오늘 최순실 국정농단이 시작됐는지를 고영태부터 해야 되잖아요. 수사도 가다가 아니면 뒤로 빠꾸를 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아예 이거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걸 기획한 기획자도 찾아내지 않겠다. 그리고 그걸 조율했던 그 검사도 입 샤다마소 하겠다. 상 줘야지. 상 줘야 됩니다. 그 상 줘야 돼요. 이 진짜 아주 이거는 큰 공로상을 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또 최순실이가 야들한테 가가지고 그 저기 또 하나 그 아이스크림을 주든지 그 다음에 뭘 줘야 되거든요. 최순실을 밟아가 족척지만 최순실이가 현대가지고 드러난 것도 별로 없어요. 없어요. 없어. 있어. 뭐 있습니까? 삼족을 멸해버리겠다. 삼족 멸해버리겠다. 그거 부분들이 있구만. 삼족상 개멸상 하나 최순실이가 주면 좋겠다 이게. 이 특검이 이제 근데 많이 받네. 많이 받아요. 특검이 이제 한 게 뭐냐면 그 정유라라고 이화여대 그 저기 특례 입학 뭐 부정인지 특례 저거들은 부정이라 그러는데 일종의 특례 입학이라는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받은 자들은 어느 대학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5명 이화여대 교수들을 다 구속시켜버린 거. 이게 그거는 이제 큰 상 줘야 돼. 아주 큰 교육부 장관 부총리예요. 부총리 상 좀 줘야 돼. 왜냐하면
과연 체육 특기생의 체유라만 이런 혜택이 주어졌을까? 아니죠. 대한민국에 적어도 메달 한두 개 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고 지칭은 안 되겠지만 조사해보면 다 나와. 자, 시청자 여러분, 뭐냐면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시안게임 정유라 비호를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고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갈 때 특례입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학교의 특기자 제도에 관련돼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연대도 갈 수 있을 것이고, 이화여대도 갈 수 있을 것이고, 한양대도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대학이 정한 나름의 규율 속에 들어갑니다. 가령 예를 들어, 김연아가 고등학교 때 군포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업을 몇 번 들어왔다 있는 사람, 만약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김연아는 맨날 수업을 들어왔다. 박태환이가 수업을 많이 들어왔다. 우리가 소년제가 많이 들어왔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방송에서 실격욕을 남겨주십시오. 근데 그들은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대학을 진학했어도 수업을 들어왔다.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 애들이 전부 다 보내는 게 메일로 다 리포트를 보내고 교수들이 이런 걸 보내라 그러면 보내주는 그런 형식이 오늘날 대한민국 특기제도 형식입니다. 그런데 정유라 애가 입학을 했어요. 어떻게든 간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자격이 주어지니까 이화여대를 들어갔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은 부정 입학이라고 불러가지고 교수 5명을 구속시켰다. 그 중에서 총장을 구속시켰다. 물론 영장을 발부했던 헷가닥 판사들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교수들이라든지 대한민국 교육계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 단순히 정유라, 최순실의 딸이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자체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다 비교해가지고 덮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비정상 아닙니까? 비정상. 특검이 어떤 잣대를 들이댄다 그러면 교육과 관련해서는 전체 학교를 전체 다 봐야 될 거 아니죠. 과연 정유라만 이런 혜택을 받았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많이 알려진 세상에 알려진 이런 체육 진짜 대한민국 국위선양에 앞장섰던 이런 체육인들이 과연 정유라와 뭐가 다른가? 그럼요. 그러면 정유라는 예를 들어 낙제점인데 리포트를 안 냈는데 다른 사람 낸 사람도 있을까? 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쉴 때 체육과 체육 특기자 실태에서도 그 애들 수업 잘 안 들어오거든요. 거의 안 들어옵니다. 얼굴을 모릅니다. 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애들 얼굴을 몰라요. 누가 특기자인지 몰라요. 1년에 그 애들이 한두 번 들어오나. 그냥 이제 예를 들어 수강 신청할 때 한번 얼굴 비치고 내려가는 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특기자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전통적으로 같이 입학에 들어간 사람들은 얼굴을 잘 모릅니다. 저 동기인지 동료인지도 몰라요. 그런 와중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김연아 한번 뒤져보세요. 김연아 한번 뒤져보고 소년지 한번 뒤져보고 박탈이 한번 뒤져봐라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걔들이 수업 일수를 얼마나 채웠고 얼마나 했는지 더 이상 더 나가요. 골프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정유라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 문제에서 교육부 시정해야 하면 되고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 말 왜 하느냐? 특검이 상주기에서요. 교육부 상주기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정유라 하나의 목을 메고 테러리스트에 준하는 이런 적색 수배를 내릴 정도의 특검이라 그러면 우리가 매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근거나 비교를 대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사실 스타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는 일이 많이 없으니까. 네. 우리가 박태환과 예를 들어 김연아와 손현재를 이렇게 봤더니 얘들은 예를 들어 1000일 수업 중에 999일을 도로 내드리고 정유라는 999일을 놀았다. 이래 되면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잖아. 그죠? 이거는 아니야.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정유라에 대한 하나의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놓는 게 바로 뭐냐면, 야가 이제 그때 자기 SNS를 통해가지고 남자친구 올렸던 부분들도 있고, 또 금수저 운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민이 감정적 부분들에 대해 자극시키고, 또 최순실이 사태를 유발시킴으로써 그 딸 정유라가 어느 정도 애가 막 가는 애인가. 근데 지금 현재 보면요. 강남에 우리가 보도를 많이 봤지만, 니 몇 평 사니? 나 148평. 나 30평 사는데 자기 엄마 뭐라는지 압니까? 야 30평 사는 애들 왜 놀아? 수준 떨어지게. 그런 식의 어떤 시스템 문화들이 지금 만연되어 있어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너 어디 사니? 우리 집이 조그만 빌라 사는데 그래? 우리 집은 지금 어디 사는데 자기 엄마들 그래요. 야 그 애 뭐 사는 애 않고 왜 만나고 놀느냐? 이런 부분 말을 해서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 자기 자식한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 댓글 많이 들어오겠네. 들어오지.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놓고 마치 정유라를 또 블랙리스트 소위 말하자면 테러리스트로 특검이 올려놓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 누가 그러냐 JTBC가 올 1월 1일 날 방송을 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이제 덴마크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정유라 노는 장면들을 다 촬영해가지고 그걸 단독 보도로 올렸어요. JTBC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누가 소스를 안 주면 그럼요. 어떻게 추적이 안 되냐고.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루 종일 그 뒤만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 독일기 어디라고 덴마크까지. 그러니까 나는요 말도 다른 안 거 떠나서 20살짜리는 애 놓으면 안 됩니까? 21살짜리는 애 놓으면 안 됩니까? 18도 돼. 네,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애들 18살짜리, 15살짜리, 뭐 20살짜리는 모성 부모가 아닙니까? 엄마예요, 엄마. 지멋대로야, 그러니까. 엄마기 때문에 애에게 우유를 줘야 되고, 애의 젖을 먹여야 되고, 애를 케어하고 키워야 됩니다. 그 애는 그러면 인권이 없는 애입니까? 그 애는 뭐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너무 잘못하지 않습니까? 정유라가 죄를 졌더라도 그 애와 그 진짜 엄마를 찾을 수밖에 없는 애가 무슨 죄입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막문하게 정유라 자체를 가지고 제가 미성년자도 아닙니다. 20살 때 애 낳았던 애 부분들에 대해서 추격 공격하고 그의 어떤 부당한 어떤 생활적 패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악의 구렁이 속에 쳐넣어버려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를 캐치했는데 지금 그런 게 태어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는. 대한민국에 그래도 기자라는 기레기들아, 이 개새끼들아, 욕 나오네 진짜. 아무리 제가 미워도 제3자 그 혈육 간의 관계에 있는 이 천륜을 어기는 이런 인격 살인을 하지 말라고, 만세상식으로. 네가 그걸로 대보라고 임마. 내가 그 호루 새끼는 걸리면요 나한테 죽습니다. 진짜 이 방송에서 부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런 식의 어떤 천륜을 끊을 수 있는 것들을 촬영을 해가지고 마치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이 실현되는, 그래서 최순실이 블랙리스트를 올리고 최순실 그 정유라를 덴마크 경찰에 구금시켜버리고 법원에 교도소에 수감시켜버리고 이런 가정 자체는 우리가 뭐합니까 그게? 정유라가 부정입하고 들어갔나, 정유라가 특례입하고 들어갔나,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부모가 있죠. 정유라 몰라요. 엄마가 이래 다 했으니까 이래라. 그게 이제 뭐 학교 측에서는 예를 들어 뭐 조금만 뭐 넌센스 있을 줄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어차피 뭐 아시안 게임의 금메달리스트보다는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나올 것이고. 예. 그런 부분들은 학교의 재량권이요. 예. 누가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왜 유명 스타들은 왜 전부 다 연구대나 그런 데 가냐고. 이 지방대학 가면 안 되나? 정유라 변호사를 고용하면 어떤 변호사 고용했다, 돈 많아 변호사를 고용했다, 뭐, 로펌에 누구다, 황제 변호사는 어떤 시부리 기사 적고 말이야! 이 새끼들 그냥. 이 아주 나쁜 새끼들이야. 나빠도 그런 나쁜 새끼들 없어. 니 애비들이 이 새끼야, 잡혀가봐, 이 새끼야. 그런 식으로 되는가? 이런 말 같지 않는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따 헛기, 왜곡이나 선동이나, 부풀린 기사를 적고 말이야. 편파적인 기사를 적고 말이야. 이런 개새끼들 때문에요. 우리처럼 선배기도 다 욕먹습니다. 도매금으로 넘어간다고. 이제는 기자 없어졌어요. 기자라는 언론사의 자체가요. 이미 우리가 최순실이가 또 상주자들도 뭐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언론사의 허구, 언론사가 얼마만큼 왜곡하고 선동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다 봤을 겁니다. 이제요, 방송 뒤에 일보 뭐 신문 이거 다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우리가 뭐 하면 제 쓰레기, 뭐 비업 쓰레기 막 이래 나가야 돼. 그러니까요, 이게 뭐 말 같지 않은 것들이 가지고 뭐 한쪽에서 특검, 뭐 단독 보도, 뭐 단독은 개뿔이나 이 새끼들아.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면 가오도 있고 진짜 다시 답습해야 될 게 있잖아, 그죠? 지금 보면요, 전두환 대통령이 저 폐간 잘했어. 언론 통폐합이 아니라 언론 다 폐간시켜 버려야 돼요. 나라를 망쳐먹는 가장 1등 근본원인이 언론이야. 예. 이런 언론에 삼성이 광고를 주고 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야. 앞으로 삼성 그런 언론 광고 주지 말고 내가 원하는 지금 내가 지정하는 데만 광고 주라고 협찬해주고. 그럼요. 당연하지. 그럼요. 이래도 만약에 자기 최고 우두머리가 매일 그 포성줄을 매고 입을 닫고 그 옆에 조롱을 떠는 그걸 기레기들이 조롱 떠는 그 얘기를 참아가면서 갈 때 얼마나 울분 터지겠냐고. 남자면요 당장 내일 들어와. 빨리 본사 삼성 다 옮겨. 공자이고 지랄이고 말.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이요 광고를 끊고 협찬을 끊고 기레기들한테 해주면요 기레기들요 발악할 겁니다. 신문 다 망해요. 발악해지고 만들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나라 100대 재벌이 3년만 전 언론에 광고 안 하면 우리나라 신문 지대로 다 망합니다. 근데 그 광고 부분들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줘야죠. 이 매체는 광고를 주라, 이 매체는 우리 최순실이가 그 리스트를 지금 작성하고 있어. 그거 주면 이 매체는 우리가 광고를 주라 마라, 우리가 판단해 줄 테니까. 삼성 가격내자들 와가지고 보세요. 봐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광고 부분들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들 확실하게 어떤 그 옥석을 가려가지고
그 협찬가 광고를 주든지 해야 돼. 아니면 매체들 다 망하게 만들어 자빠지게 해야 된다고. 그 새끼들이 말이야, 정신이 기자놈의 새끼들, 저거들이 저기 카메라 들고 씨부를 글만 적으면 다 기자인 줄 알고. 이제 이게 특단의 조치가 돼야 됩니다. 예. 우리가 언론의 어떤 그 개망나니 짓이나, 예. 사법부의 어떤 망나니 짓이나, 국회 정치의 어떤 개망나니 이런 짓들은요,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결국은 그 누수 현상을 놔두면 나라 망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런 망하는 요소들을 보고 그냥 묵과에 간다? 권력이니까 묵과에 간다? 그걸 만약에 들이댈 사람이 없다? 이 나라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이유가 됐든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요. 언론 모조리 뭐가 치고 사법부 위세 때는 이거 전부 다 정리해버려야 되고 정리해버려야 돼요. 4대 권력기관 모두 다 바꿔야 되고 예. 할 게 많네. 좀비들 싹 잡아달라야 되고. 너무 많네. 저 국회는 대통령 해서 안 되겠네. 우리가 알아서 해서 시키고. 나는 원래 무보수니까, 내가 그런 어떤 새로운 걸 하면 내가 무보수로 내가 정리 작업 해줄 테니까 그때 부르세요. 그래요. 예, 그때 무보수로 갈게. 대한민국 일대 예. 진짜 요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아니고 예. 최순실 리스트 확실히 밝혀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옥석 가리주기. 옥석. 최순실이 확실히 옥석을 가리켜줬어요.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내가 기자생활 지금 27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가 강화문에 두 눈 뜨고 쳐다보고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서 100만 명이 모였다고, 사장 최대가 모였다고, 그 자리에 85만 명이 모였다고, 이것들이 마구잡이로 기사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포털 사이트는 제목을 달아가지고 마구잡이를 올리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걸 봤을 때 전 매체들이 85만 100만 봤을 때 아니 이런 기레기들이 지 카메라 밑에서 술 처먹고 있는 것도 못 잡는 방송을 못 잡는 애들이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인 게 거기에 노상 방뇨는 해제키고 지나 술을 퍼먹는데 가서 하지 마라 그래야 되지. 네.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경찰이나. 이게 얼마나 한심한 수준이야.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 관련돼가지고, 사람이 속이더라도, 사람이 어떤 왜곡을 하고, 부풀리더라도 적당한 게 있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좀 까방송에서는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다.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선을 넘어버리면 결국 터진다. 그건 뭐냐? 고양이가 찌를 몰 때, 그래도 군형을 남겨놓고 봅니다. 군형 끝까지 하면 뭡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불신을 갈등을 조장하는 거기 때문에 언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JBC가 방송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두 눈이 부릅뜨고 앞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100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강화문 세숭대왕 동상에서 이수진 동상까지 그 관련돼서 꽉 차면요 2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에서 100만 명이라고 마구마구 제비고 마구마구 방송을 하고 그런 식이 하다 보니까 태극기 든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이 진실을 하지 않는다, 예치지 않는다. 막상 이제 이 강화문 광장이 시청 앞에 놓다 보면 그런 어떤 허구가 다 탄로나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며칠 전 방송에서 그걸 했잖아요.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을 때, 프란치스코 맞나? 네, 교황. 그 교황이 왔을 때, 그때 강화문 일대를 전부 콩나물 시루처럼 꽉 채웠을 때가 17만 5천이야.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기레기 이놈의 새끼들, 진짜 열받네. 우리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다 회의요, 회의. 나는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일선에서 열심히 한 기자들도 많고 했지만, 모두의 꿈에 참석하십시오. 오늘 을지로 남대문 그리고 이 각 모든 일들을 태극기로 뒤집어 씌워야 합니다.
200만 태극기 물결을 제대로 보여줍시다.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그날까지, 자, 촛불 시위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태극기를 흔드십시오. 아무들 하지 마시고 모두 행진에 참석하십시오. 모두 행진에 참석하십시오. 오늘 드디어 대한민국이 깜짝 놀라는 역사적인 200만의 태극기 물결을 여러분들이 시전하고 있습니다. 모두 행진에 참석하세요. 한 분도 남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길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릴 길입니다. 모두 행진에 참석하세요.